주팅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좋은 어른은 쓰는 말이 다르다. 자기 삶의 어른은 알고 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모든 행동과 말이 근사할 수도 없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숨기고 변명하고 회피하려 드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결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자세가 더 기품 있고 근사하다. 그것이 포장하지 않고 사는 좋은 어른의 풍모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언어 습관이 있다. 하나, 희망을 준다.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희망을 꺾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을 더 기대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여전히 희망을 품은 말에 시선을 선물한다. 둘, 더없이 겸허하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말버릇이 자꾸만 생기게 된다.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그것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학생이 되고 오늘도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겸허하게 살아간다. 셋, 창조를 향한다.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동시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창조의 언어가 입에 붙어 있다. 그거 굳이 뭐하러 하나? 라는 창조를 억압하는 말은 자제하고, 와, 그거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식으로 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본다. 넷, 가능성을 생각한다. 대상의 가능성은 곧 대상이 가진 가치를 의미한다. 자꾸만 더 가능성을 품은 말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대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그게 된다고 생각해? 라는 말보다는 그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말을 자주 내뱉는다. 그 습관이 그들에게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을 선물한다. 다섯, 기품을 꿈꾸게 한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품이 느껴질 때가 있다. 기품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마치 공기처럼 곁으로 전해져 그 가치를 보여준다. 네가 뭔데 나한테 조언이야? 라는 식의 상대를 짓누르는 말로는 기품을 전하기 힘들다. 당신의 말이 참 근사하네요. 좋은 시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최대한 좋은 마음을 전하면 그로 인하여 상대는 말이 품은 기품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좋은 어른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말이라는 지적 도구를 꺼낸 이유는 사람의 가능성을 높일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말이다. 세상 그 누구라도 부족해서 성장할 기회가 있고, 여물지 않아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깨끗하지 않아서 빛날 여지가 있는 거니까 자신이 가진 말이라는 가능성을 잊지 말자.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해도 모든 것에 다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삶에 좋은 어른들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언제나 가슴에 품은 이것을 기억하며 입을 연다. 나의 언어는 나의 가능성이다.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김종원. 2023년 첫 모기. 날이 좋아서 어제는 테라스에서 즐겁게 식사를 즐겼는데
새벽의 모기 소리에 일어났다. 2023년 첫 모기 발견. 그래, 사람이 살만하면 모기도 살만한 거지. 너에게는 내 방이 너의 테라스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없다. 아는 것을 또 틀렸다고, 소중한 시간을 또 낭비했다고, 너무 심하게 자책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자. 누구나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지성을 쌓았다고 분노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분노가 자신을 지배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으니까. 당신에게는 실패하고 분노할 자격이 있다. 누군가를 한없이 미워하고 비난할 자격도 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 자신을 억누르며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없다. 무엇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우선이다. 하루 10분 인문학 채널에 초대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아이에게도 일어난다면 학교 폭력을 최소화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2023년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과거 폭로와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기고 가리고 살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그간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했을까요?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자주 논하게 되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상황이죠. 하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을 하며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현실이 되면 머리와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임창정도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창 밖에서 아이들 다투는 소리가 나서 커튼을 열고 봤더니 끔찍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임창정의 아들 둘이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던 거였습니다. 자기 자식의 나쁜 행동을 목격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참지 못하고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방식의 깨우침을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려가서 당장 아이를 혼내는 건 쉬운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방법인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깊은 생각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스린 그는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괴롭힌 아이 집이 어디야? 당장 앞장서.
그는 그렇게 두 아들과 함께 괴롭힘을 당한 아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두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아이 잘못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진실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다그치기보다는 스스로 뉘우칠 시간을 준 아버지, 임창정의 방법이 올바른 길을 찾은 거죠. 조금은 극적인 요소가 들어간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명령과 분노로 교육하는 가장 쉬운 방법보다는 아이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실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되거나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조금 틀어질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죠. 또한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일상에서 아이의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부모와 지내는 아이들은 어떤 폭력과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늘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그는 배우라서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누군가의 좋은 부분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시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죠. 정말 중요한 배움의 지점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늘 무언가를 볼 때 그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라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에서든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될 최고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곧 아이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더 글로리, 학교폭력, 학폭, 부모, 가정, 자녀교육, 부모교육, 부모의 말.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외롭고 쓸쓸한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마음이 힘든 날에는 헝클어진 침대 위에서 조금 더 잠들어도 괜찮다. 힘들 때 힘든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용기다.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뭐든 시작할 때는 더 좋다. 기분도 좋고 전망도 좋으며 자신의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 매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자. 365일 내내 늘 새로 시작한다면 언제나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